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되는 예비 신부인데요. 예비 신랑은 성품이 푸근하고 활기가 넘쳐서 언제나 저를 안심하게 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저한테 얼마 전 잊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이고 저와 남친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던 장본인이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고 해외에서 전문직을 수련하는 2년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 물을 흐린다며 어찌나 막말을 해댔는지요. 당시에는 너무 모멸감을 많이 느꼈고 황당하기도 해서 결국 남친과 헤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그 사람이 제 짝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 남친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남친하고 결혼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찾아온 전 남친의 어머니 이야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도 같이 힘들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엄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아빠가 한동안 방황을 하며 지내셨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시기는 했지만 이미 집안의 재정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기는 했어도 다닐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하면 저희 집 사정을 알만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쥐어짜내니 제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는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저금해 놓은 걸로 내고 저는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한 후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1년간 일도 하며 외국어도 배우고 다른 길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유학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외에서 뭐라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빠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하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일본에 가기 전날 아빠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하시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서영이 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죽은 네 엄마만 그리워하다가 우리 딸만 힘들게 만들었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 일본에 있는 동안 아빠도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을 테니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놀러도 다니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예 학교도 다녀. 난 아빠 다 이해해. 나도 뭐 너무 충격 먹어서 학교 공부도 잘 못했잖아.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나도 자기 탓 그만하자. 나 나가서 잘할게. 일본에 처음 가서는 언어 때문에 고생 아닌 고생도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재미도 있었고요. 아빠는 남미로 의류를 수출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갈수록 자리를 잡아서 저도 아빠도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어요. 워킹 홀리데이가 끝날 무렵 저는 일본의 제과학교에서 제빵 조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빵을 좋아했고요. 오븐이 있는 현지 친구네 집에서 이따금 빵을 만들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아빠, 나 여기서 제빵 배우고 싶어. 2년 과정이고
혹시 취직이 되면 여기서 한 1년 일도 해보고 싶어. 잘 생각했다. 거기서 일만 하다 오는 거 너무 아깝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여기 학교는. 학교는 그냥 자퇴할래. 나 어차피 내가 들어간 사회 커뮤니케이션 그거 관심도 없어. 나 그럼 한국에 가서 학교 정리하고 시험 본 다음에 여기 다시 와도 되지? 물론이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저는 아빠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되어 한국에서 일본 학교 입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죠. 공부하는 동안은 어려운 점도 많고 그만큼 재미도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취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학교 취직 담당 선생님이 이리저리 알아봐 주셔서 한국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취직이 됐어요. 호텔에서 가끔 일본 학교로 베이커리와 디저트 부분 직원 채용 공고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와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아빠는 하나뿐인 딸 뒷바라지 하겠다고 야근은 물론이고 거의 맨날 밤을 새다시피 하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 집안 형편 폈다며 신나서 돈을 썼던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아빠의 짐을 덜어드릴 때였어요. 생각보다 빵 만들고 디저트 만드는 주방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관두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제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저만의 베이커리 매장을 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직장에서 잘 배우고 고객들의 취향이나 빵의 유행 흐름도 잘 파악해야 했기에 저처럼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은 회사 생활이 필수라고 생각했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고된 일상이었지만 저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빠가 덜 힘들 것만 바라보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며 아이디어도 노트에 빼곡히 짜두었죠. 저의 아이디어가 통과돼서 디저트가 되고 빵으로 구워질 때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또래의 다수의 친구들이 취업 준비로 바쁠 때에 점차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만큼 승진도 빨랐어요.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워킹 홀리데이로 돈을 벌고 아빠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경제관념이 생겼고 그런 면에서는 친구들보다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버는 대로 적금이며 보험에 넣었는데 돌이켜보면 벌었던 돈을 거의 저축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년쯤 살다 보니 저는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강남의 대형 레스토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빠는 유명한 호텔을 그만두는 게 아쉽다고는 하셨지만 전보다 쉬는 날도 많고 월급도 더 많다고 하니 금세 그럼 더 잘됐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빠도 저도 각자 일만 하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휴일에 가까운 곳에 당일치기라도 아빠랑 여행도 다니며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개팅이 들어와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호감형 인상이 상냥해 보여서 딱 끌리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호텔에 다른 부서 사람이 소개해 준 거였는데 남자는 제가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것에 꽤 흥미를 갖더라고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연애하고 1년이 좀 안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남친이 저를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시켰을 때 남친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했어요. 정식 인사는 아니었고 집으로 찾아뵙기 전에 가볍게 식사하며 서로의 분위기를 익히자는 취지로 만난 거였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자마자 표정이 확 변하더니 저를 진짜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너 진짜 얘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킨다는 거냐? 형훈이가 미쳤구나. 아주 정신 단단히 나갔어. 어디 감히 대학도 못 나온 여자를 집에 들인다고 해? 서영이 일본에서 제빵학교 나왔어. 일본은 그런 기술직은 대학에 학과가 없다더라. 그게 더 실용적인 거 아니야? 뭐든 다 전부 대학 학과 만들어서 대학생 딱지만 붙이는 것보다 낫지. 그건 그 나라 사정이고 여기는 엄연한 한국이야? 그럼 쟤는 외국에서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라 그래. 형은아는 저런 것들이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엄마, 요즘 그런 말 누가 한다고 그래. 급이라니 말이나 돼?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줘. 응? 형우야, 대학을 못 나왔으면 번듯한 회사라도 다녀야지. 레스토랑에서 빵 만드는 애를 내가 어떻게 받아줘? 너 내 입장 좀 생각해봐. 내가 친척들이고 친구들 앞에서 무슨 면목으로 이런 애를 소개하겠니? 너야말로 엄마 좀 봐주라. 엄마, 생각보다 더 마음 많이 상했구나. 말이라고 해? 이건 고졸이나 다름없지. 이봐, 아가씨가 말해봐. 한국에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왜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둔 거야? 그래놓고 왜 거기서 대학도 아닌 그런 학교 나왔어? 아가씨, 뭐 뒤구린 짓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일본에서 보니까 제빵학교 다니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간 것뿐이에요. 정말 다른 이유 없어요. 하긴 지 입으로 지가 뭐 잘못했다 말하겠어? 아니, 대학을 무슨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다녀? 이게 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배지 같은 건데 너무 뭘 모르는 건지 뭔가 사고를 쳐놓고 지금 내 아들 속이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네. 저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것만큼은 믿으셔도 돼요. 엄마, 서영이 강남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잘만 다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아이고 이거사. 너 얘가 진짜 일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얘 말만 듣고 이러는 거잖아. 그런 데서 험하게 일하는 애들이 다 너처럼 번듯한 직장 다니는 남자 하나 꼬셔서 팔자 펴겠다고 벼르고 산다고. 너 아무리 얘가 해외에서 학교 나왔대도 요즘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에서 더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5성급 호텔을 다녔겠어. 진짜 다녔다 쳐. 그럼 왜 그만두니? 이게 다 얘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어차피 얘는 한국에서 피 터지게 공부한 애들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얘 하고 다니는 행색을 봐도 딱 그렇잖냐? 어디 어른 만나러 나오는데 이런 싸구려 스카프에 납작 항구들을 신고 나오냐? 이게 다 얘 지금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스카프가 싸구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스카프는 100% 면이고 힘든 이웃을 도우려고 좋은 의미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구두는 제가 키가 커서 거의 낮은 것만 신고 다니네요. 이런 겉모습이 어떻게 제가 땡땡 호텔에서 일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들이 말은 잘하지. 경력 같은 건 낼 줄 알면 얼마든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 나는 차림새나 관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가씨는 아무리 봐도 그런 귀한 데에서 일하는 관상이 아니야. 아무튼 안 된다. 난 분명히 말했어. 얘 한 발짝도 집에 못 들여놓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어디 가서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끄럽지는 않을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 이게 뭐니 정말. 남친 어머니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친은 자기 엄마를 뒤따라가느라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의 씁쓸하고 무참한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그럼에도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저더러 자기 아들하고 헤어지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러다가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레스토랑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려는 걸 제가 가까스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며 씩씩거렸어요. 그러더니 제 발등 위를 구둣발로 밟으며 서더라고요. 너 네 아빠 호래비로 혼자서 너 키웠다며. 형우한테 들었다. 네가 우리 형우랑 헤어지지 않으면 네 아빠 찾아갈 거다. 내가 딱 지금처럼 네 아빠 발등 밟고 서서 딸내미 간수 잘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단단히 망신 줄 거야. 너 네 아빠 생각 많이 한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어? 네 아빠가 딸내미의 경거망동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바라냐고. 이런 식으로 아빠를 끌어들이다니. 저는 남친 어머니가 너무 비열하고 치사하게 느껴져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렇다 한들 제가 여기서 세게 나가면 오히려 저나 저희 아빠한테 엄한 소리만 해댈 게 분명하니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 생각을 확실히 전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일본에서 전문학교 나오고 레스토랑에서 베이킹하는 거 자랑스러워요. 제가 힘든 중에 찾은 제 꿈이고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 지원해 주셔서 공부한 거니까요. 대학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어떤가요? 그게 대학 나온 사람의 교양인가요? 실례하겠습니다. 저거 봐 저거. 아주 내가 지 아빠 찾아가서 끝장 본다니까 지 본생을 드러내는구만. 허, 뭐? 대학 나온 사람 교양? 니까지게 그런 말 할 자격은 있고? 너 형우한테 얼씬거리기만 해. 내가 진짜 너 뒷조사해서 탈탈 털어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뒤에서 들려온 남친 어머니의 말에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남친이라도 끝까지 저를 부끄럽지 않게 여겼더라면 좀 마음이 달랐을지 모르는데 남친 역시 어느 정도는 자기 엄마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영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 어른들이 대학 따지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다 싶었는데 네가 땡땡 호텔에서 일했어도 그거는 대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니. 아, 너도 어떻게 한국에서 대학 갈 생각을 하지 그랬냐. 한국에서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대학에서 학사학위도 받고 좀 잘하지. 아무튼 네가 전에 호텔이랑 지금 레스토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 증명 같은 거 할 수 없나? 전 호텔 지배인이나 지금 사장님한테 그런 거 한 톡씩만 써달라고 하자. 네가 외국어 잘하는 것도 지적인 능력이 좋은 거라고 칭찬도 좀 해달라고 하고. 내가 형우 씨랑 결혼하려고 그런 것까지 부탁해야 돼? 뭐? 지적 능력? 대학 안 나오면 지적 능력에 문제 있는 거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리고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도 너 왜 대학 안 갔나 싶고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형우 씨마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서 나 왜 만났어? 됐어. 다 그만두자. 없던 일로 하자고. 야, 뭐 이런 일로 다 그만두래. 그냥 너 잘 다니고 문제 없는 거 증명만 하면 되잖아. 그런다고 내가 대학 나온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 무엇보다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이는데 진짜 할 말 없더라.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고. 나는 완전 마음 떠났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난리인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나 형우 씨 어머니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대학 안 나왔다는 이유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이유 없어. 넌 나랑 사귄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때문에 마음 접었다고? 말이 돼? 왜 안 돼? 게다가 형우 씨까지 나더러 대학 어쩌고 하잖아. 대학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 받으며 평생 살 생각하니까 그게 더 끔찍해. 나 형우 씨랑 사귀었던 그 시간들이 소중했으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 앞으로의 내 인생도 소중하거든. 형우 씨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상처받은 걸로 나 올해 받을 상처 다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자. 형우 씨랑 내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빠를 만나서 수모를 주겠다고 하신 거. 그거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할 말 아니었어. 난 그런 분 시어머니로 못 모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친은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라며 미련을 놓지 못했고 나도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계속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막무가내인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도 너무 끔찍했고요. 물론 남친과 헤어지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그게 최악일 것 같더군요.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음날 남친한테 이별을 고했어요. 남친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어? 이거 너 자존심 부리는 거잖아. 그냥 너 아무 문제 없이 호텔 다녔다는 거. 지금 레스토랑에서도 일 잘하고 능력 있다는 것만 확인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헤어진다고?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우 씨도 나중에는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이 결혼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기 엄마랑 아내의 심한 불화를 견디는 남편 얼마 없다더라. 나는 형우 씨 어머니랑 잘 지낼 자신 없어.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 만나자. 그래, 네가 그만큼 내가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알 거고. 알았어. 너는 우리 시간보다 너 자신만 중요한 사람이었네. 그걸 내가 몰랐어. 남친은 서운해서 저한테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그렇게 저와 남친은 헤어지게 됐어요. 차라리 남친이 저한테 화를 낸 게 낫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감정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 게 뒷감당하기 편하니까요. 남친이 하는 말과 행동도 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헤어지는 게 100번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잊기 위해 온전히 일에만 몰두를 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소원인 저의 베이커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도 받고 아빠가 좀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안락한 분위기에 품질 좋은 커피와 차, 그리고 건강한 빵과 달콤한 디저트. 제가 원했던 바로 그 분위기의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제가 생각보다 자리를 빨리 잡았던 건 SNS로 입소문이 잘 나게 된 것도 있었고, 대형 온라인 마트에 입점해서 새벽 배송까지 하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제 사업 규모는 처음보다 커졌고, 저는 처음 낸 가게는 1호점으로 두고 경기도 쪽에 넓은 매장을 내게 되었어요. 사업을 키워가면서 저는 다시 한 남자를 소개받았네요. 그 전 남친 어머니한테 너무 학을 떼서 거절했지만 소개해주는 친구는 막무가내였어요. 야, 너 그만큼 일만 하고 살았으면 됐어. 벌써 몇 년이야? 3년 넘었다. 세상에 못된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도 있는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그 집 어르신들도 좋은 분들이니까 나 믿고 만나봐. 그렇게 저는 떠밀려서 남자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바로 그 남자가 저와 얼마 후 결혼할 예비 신랑이에요. 이 사람과도 이 사람 집안과도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존중해주고 지켜 세워주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남자 부모님이 우리 아빠를 훌륭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맞더군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을 열기는 힘들었지만 예비 신랑이 워낙 자상하게 배려를 많이 해줘서 얼마 안 가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앞에 행복한 일들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 준비와 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온 거였어요. 너 서영이 맞지? 나 기억하지? 형우 엄마. 나 니네 여기 카페인지 빵집인지 그 근처니까 좀 나와봐라. 제 가게가 두 군데인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있고요. 그래, 나도 거기 있어. 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온 거니까 나와봐. 다짜고짜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여전하더군요. 정말 보기 싫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예전 일로 트집을 잡을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내키지 않는데도 나가서 전 남친 어머니와 대면하고 있자니 지난 일이 떠오르며 금세 불쾌해지더군요. 전 남친 어머니의 태도는 그때나 다름없이 거만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 것도 그랬고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기만 할 거면 저 들어갈게요. 저 굉장히 바쁘거든요. 알아, 나도 너 바쁜 거. 네 사업 되게 잘 된다더라. 아니, 세상에 내 친구들이 니네 거 빵 먹어봤냐고 그러질 않겠어? 처음에야 네가 빵집 사장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근데 형우가 그러더라. 빵봉투 보더니 이건 네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좋은 사람 놓쳤다고 어찌나 뭐라고 하는지. 네, 그럼 확인하셨네요. 됐죠? 저 일어날게요. 얘는 뭐가 그렇게 급하니? 앞으로 나랑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너나 나나 형우를 두고 이어지는 사이인데 살갑게 좀 굴어라. 무슨 소리세요? 이어지기는 뭐가 이어져요? 너 형우랑 다시 잘해보라는 거야. 내가 허락할게. 좀 늦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한 널 보니 너에 대한 의구심이 다 사라지더구나. 이걸로 너에 대한 검증은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형우하고 잘해봐.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던 거 결혼 날짜부터 잡고 식장 알아봐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니? 반반할까? 저기요, 아줌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제가 아줌마 아들을 왜 다시 만나요? 누가 만난대요? 뭐야, 너 튕겨보겠다는 거야? 금세 좋아하는 티내면 자존심에 금 가서 그러는 거야? 하긴 형우가 너 자존심 센 거 건드렸다고 하더니만 정말인가 보네. 얘, 이런 일륜지대사에 그렇게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다. 어른이 이제 해라 하면 그냥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아줌마가 오케이 하면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아줌마 아들하고 헤어진 게 벌써 몇 년인데요. 꿈 좀 깨세요. 네가 이런 고집이 있구나. 그러니 애가 똑똑한데도 한국에서 대학 안 가서 괜한 오해를 받은 거네. 나 너 받아주려고 마음먹었어. 나라고 쉬운 결정이었는 줄 아니? 아니야. 대학 안 나온 며느리 받아주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도 너의 능력을 높이 사서 내가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거야. 대신에 네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그 학교 말이다. 그 학교를 친척들하고 내 친구들한테는 대학이라고 하자꾸나. 어차피 대학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거기는 기술 같은 건 대학교 학과에 잘 없다며. 그럼 제빵 학교가 대학인 거지. 앞으로 우리 같이 얼굴 볼 일 많을 텐데 오늘 그동안 섭섭한 거 있었으면 다 털고 가자. 전 남친 어머니는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태껏 자기 아들만 기다리며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자기 아들이라면 애틋하고 고개 조아릴 거라 여긴 모양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결혼할 남자도 있는데 말이죠. 저 살다 이런 코미디 처음 봐요. 아줌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한테 와서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요? 다시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결혼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번지수 한참 잘못 찾으셨어요, 아줌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아줌마 같은 사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그때도 독하게 마음먹고 형우 씨랑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형우 씨가 저랑 아줌마 사이에서 정리 잘할 기미가 전혀 안 보였거든요. 제가 그런 결혼을 왜 하나요? 뭐가 아쉬워서 저라는 사람 자체와 아빠를 그렇게까지 모욕하는 사람과 그런 모욕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를 왜 한 식구로 보고 살아요? 됐어요. 아, 정말 말하는 뽐새하고는 아주 이런 데에서 상스러운 게 드러나네. 어른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대꾸하는 것 좀 봐. 네가 아무리 성공해봤자 대학도 못 나온 빵 만드는 여자일 뿐인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니?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또 우리 형우 같은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네, 저 다시는 형우 씨 같은 사람 안 만나요. 더 좋은 사람 만나죠. 제 말에 전 남친 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막 웃더라고요. 얘가 아주 단단히 자존심을 부리네. 너 지금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 다시 결혼 없던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안 만나? 어디서 건방지게 베어먹지 못한 것이? 그때였어요. 카페 안으로 저희 예비신랑이 들어와 저와 전 남친 어머니 앞에 우뚝 섰어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분은 누구셔? 인사해, 영준씨. 내가 말했었지? 나 엄청 무시하고 우리 아빠 모욕했던 아줌마 있었다고. 내 전남친 어머니야. 그러자 예비신랑은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아니, 이제 와서 서영이 너를 왜 만나러 오셨대? 우리 서영이한테 무슨 볼일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저와 예비 신랑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뭐예요? 뭐라도 돼요? 네, 저 서영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요. 그 말에 전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커피잔을 떨어뜨리더라고요. 팔에 힘이 풀렸던 거죠. 직원이 와서 깨진 그릇과 커피를 치우는 동안에도 전 남친 어머니는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지, 참,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우리 형우보다 좋은 회사 다니니? 직급이 높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형우 또래로 보이는데 뭐가 더 잘난 거냐? 그걸 어떻게 입 아프게 하나하나 말하겠어요. 아줌마가 알아듣기 쉬울 만한 걸로 얘기할게요.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 거예요. 이 카페랑 옆에 레스토랑도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비슷한 일 하는 사람이라 더 편하고 잘 통했어요. 제가 아줌마한테 정말 고마운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때 결혼 반대해 주신 거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영준 씨를 만났겠어요?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해서 생활에 찌들어 사느라 고생이나 했겠죠. 아줌마처럼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잔소리 들으면서요. 대학 안 나와도 아줌마 아들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제일 잘났다는 그런 환상에서 깨세요. 전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컵값은 안 받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 말이 수치스러웠는지 전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와 예비 신랑을 쳐다도 보지 않고 바쁘게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그때 정말 어찌나 통쾌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었네요. 잊었다고 해도 그동안 마음속에 남은 게 많았었나 봐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전 남친 어머니는 그날 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제발 부탁이야. 우리 형우가 이혼을 했어. 이혼한 우리 형우 이제 상고가 네가 걷어줘야지. 응? 내가 형우한테 얼마나 원망을 듣는지 모른다. 너처럼 능력 있고 좋은 여자랑 헤어지게 해서 자기 인생 망쳤다고.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그 남자랑 결혼 없던 걸로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라더니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아줌마, 미쳤어요? 지금 누구 뒤치다거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이 왜 이혼했을까요? 아줌마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알겠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로 또 전화하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줌마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서 다 망신당하게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전 남친 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건 또 다른 전화로 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전 남친한테도 회사로 연락해서 제 매장 근처에 니네 엄마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고요. 예비 신랑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서 전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크게 실례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전 남친도 전 남친의 어머니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이제 예비 신랑과 결혼할 일만 남았고요. 전 남친이 어떻게 살든지 저한테는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으면 해요. 어차피 갈라진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전 남친 어머니는 제발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고 특히 학벌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런 험한 일을 겪고 나서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나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